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윈도우 11의 방화벽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는 모두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어 있죠.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양한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윈도우 11의 방화벽 설정을 통해서 그런 무분별한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시스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및 보안 들어가신 다음 윈도우스 보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스 보안 열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선택해 주세요. 자, 이때 도메인 네트워크는 켜져 있어야 되겠죠. 개인 네트워크도 당연히 켜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공용 네트워크도 켜져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방화벽이 다 켜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방화벽에서 앱 허용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디펜더에서 방화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앱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쓰지 않는 기능이나 앱 또는 생소한 이름들은 인터넷에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고 필요 없는 앱이나 기능들은 선택을 하신 다음 설정 변경 버튼을 누르시고 앞쪽에 있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앞으로는 해당 앱이나 서비스는 방화벽을 통한 통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앱이나 기능들은 전부 차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아무거나 차단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이용하지 않는 앱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다거나 또는 생소한 앱이나 기능들이 있을 경우 네이버에서 해당 이름으로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야 된다든지 할 때 방화벽 때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도메인 네트워크, 개인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 자,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메인 네트워크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방화벽이 켜져 있죠. 자, 반드시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들어오는 연결해 보시면 허용되는 앱 목록에 있는 연결을 포함해서 들어오는 연결을 모두 차단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 다운로드 한다거나 업로드 한다거나 또는 웹페이지를 내 화면에 표시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인터넷이 갑자기 제대로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들어오는 연결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나머지 개인 네트워크나 공용 네트워크도 동일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방화벽 알림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알림 관리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알림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도 켜놓도록 하세요. 최근 활동 및 검사 결과라든지 위협이 발견됐다든지 또는 파일이나 활동이 차단됐을 경우에 알림이 오게 되겠죠. 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죠. 내 컴퓨터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은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인터넷으로부터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랜섬웨어 방지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개인정보 및 보안 들어가신 다음 윈도우스 보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스 보안 열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로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랜섬웨어 방지라고 나오죠.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랜섬웨어 방지 관리로 들어갑니다. 이 랜섬웨어는 바이러스나 멀웨어와는 다르게 감염이 되게 되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가 전부 암호화가 돼서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이나 폴더의 잠금을 풀려면 해당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한 해커에게 암호화폐를 지불을 하고 암호화를 풀 수 있는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아예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 랜섬웨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랜섬웨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랜섬웨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어된 폴더 액세스를 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알려지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의 파일이나 폴더 또는 메모리에 침투하려고 할 경우 그것을 막아주는 거죠. 보통 이 랜섬웨어 방지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반드시 이 랜섬웨어 방지도 제대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한된 폴더 액세스 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호된 폴더로 들어가서 보호된 폴더 목록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폴더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호된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현재 보호된 폴더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도큐멘트 폴더와 사진 폴더, 비디오, 음악, 즐겨찾기 폴더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호된 폴더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중요한 정보나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폴더들은 여기 있는 보호된 폴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 폴더 선택하시면 그 폴더도 추가가 돼서 보호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호된 폴더들은 랜섬웨어로부터 100% 안전하게 보호가 되죠. 중요한 폴더는 반드시 폴더를 추가해서 여러분의 중요한 자료들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기본 설정되어 있는 폴더들은 제거를 할 수 없지만 직접 추가한 폴더들은 제거 버튼이 활성화가 돼서 제거를 누르시면 해당 폴더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폴더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름만 지워지는 거죠.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차단된 기록도 확인할 수가 있죠. 차단 기록을 보시면 최근에 랜섬웨어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전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드라이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설정을 원드라이브로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드라이브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파일들이 전부 막혔을 경우에도 언제든지 원드라이브에서 여러분 시스템 자체를 원래대로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랜섬웨어 부분 꼭 체크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컴퓨터를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신다면 아이비구육 쇼핑몰의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시작하세요. 영상 좌측 하단 제품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에서 관련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들어가시면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100가지 활용법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각 회차마다 자세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전체 강좌를 mp4 파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기기와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간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오픈을 기념한 30% 할인 이벤트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컴퓨터 마스터에 도전해 보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바이러스나 멀웨어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은 바이러스나 멀웨어로부터 여러분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를 이용하게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외에도 다양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가 가장 안전하고 빠른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무료 프로그램을 쓰고 계실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스 보안 들어가시면 윈도우스 보안 열기라고 있죠? 윈도우스 보안 열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이러스 위협 방지로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위협 상태가 나오죠. 자, 현재 위협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시스템에 바이러스나 멀웨어가 침투되어 있는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옵션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빠른 검사, 전체 검사, 사용자 지정 검사,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있죠. 빠른 검사는 여러분의 시스템 폴더 위주로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속도는 빠른 대신에 그 외의 구역에 감염되어 있는 것들은 찾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전체 검사는 여러분 저장 공간 전체를 검사해 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파일 하나씩 전부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자,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사용자 지정 검사는 여러분이 특별히 의심이 되는 그런 폴더나 파일이 있을 경우 해당 폴더나 파일만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오프라인 검사의 경우에는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즉 멀웨어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세 가지 검사로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검사를 이용하게 되면 컴퓨터가 재시동되면서 시동되는 순간부터 바이러스의 위협이 없는지를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컴퓨터가 갑자기 문제가 자꾸 생긴다거나 할 경우에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빠른 검사를 이용하시면 큰 문제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용자 지정 검사의 경우는 의심이 되는 파일이나 폴더를 검사하는데 주로 외부에서 이용하던 USB 메모리를 검사할 때 많이 이용을 하죠. 지금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았는데요. 자, 사용자 지정 검사를 이용을 해서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검사 선택하고요. 지금 검사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검사할지 여기서 물어보죠. 자, USB 드라이브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폴더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검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6개 파일 검사하는데 1초 걸렸네요. 금방 끝났죠? 현재 위협은 없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 외부에서 이용하던 USB 메모리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에 연결한 후에 항상 이렇게 검사를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검사하기 전에 USB 메모리를 열면 안 되겠죠. 자, 만약 USB 메모리에 바이러스나 멀웨어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이 USB 메모리를 여는 순간 바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USB 메모리를 열지 마시고요. 이 검사 옵션을 이용을 해서 해당 USB 메모리를 직접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바이러스나 멀웨어로부터의 위협이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의 보안 상태 점검을 위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개인정보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스 보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윈도우스 보안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호 영역 부분을 보시게 되면 현재 윈도우 11의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계정 보호,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앱 및 브라우저 컨트롤, 장치 보안, 이렇게 기본적인 보안 카테고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느낌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X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초록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자, 각 부분마다 필요한 내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느낌표의 경우에는 작업을 권장하는 상태죠. 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할 게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정 보호는 X라고 되어 있죠. 작업이 필요한 경우죠. X 표시가 나온 부분은 꼭 설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느낌표는 해당 작업을 권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체크 표시는 완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윈도우스 보안 열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보안 한눈에 보기 창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별 메뉴들이 좌측에 보이게 되죠. 여기에서 권장하거나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현재 위협은 없다고 나오죠. 하지만 느낌표가 나온 이유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원드라이브를 설정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라는 건데요. 원드라이브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은 계정 보호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필요한 상태라고 앞서 나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초록색 체크가 되어 있고 동적 잠금 부분에만 X로 되어 있죠. 동적 잠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페어링된 휴대폰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필요하다고 X라고 표시가 된 건데요. 이 경우는 동적 잠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 없겠죠. 앞서 보신 대로 보호 영역 부분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보안 상태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전원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전원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에너지 권장 사항이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4가지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전원 모드 설정이라고 하죠. 이걸 적용하게 되면 컴퓨터의 성능보다는 에너지 효율 위주의 전원 모드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간단한 인터넷 서핑이나 워드 작업같이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전원 모드 설정을 적용하셔도 되겠지만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적용을 하시면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10분 후 장치를 절전 모드로 전환이죠. 자,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10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되는 기능이죠. 그 다음 3분 후 내 화면 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별다른 컴퓨터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3분 후가 되면 모니터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죠. 그 다음은 화면 보호기인데요. 자, 보통 일정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가 작동이 되죠. 자, 그 경우도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아예 까만 화면으로 보호기를 끈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4가지가 에너지 절약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권장 사항은 여러분 사용 패턴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원 모드가 있죠. 자,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최고 성능과 균형 잡힌 최고의 전원 효율성 3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최고의 성능을 놓게 되면 전력 소비와 상관없이 무조건 컴퓨터의 최고 성능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모는 많겠지만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 뽑아내주는 거죠. 주로 작업을 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최고의 전원 효율성은 컴퓨터의 성능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더라도 전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자, 당연히 이 경우에는 컴퓨터의 성능은 저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균형 잡히는 성능을 요할 경우에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지만 높은 성능을 요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성능을 좀 낮추더라도 전원 소모를 줄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작업 패턴에 맞춰 주셔야 되겠죠. 자, 이 경우는 데스크탑은 그다지 큰 상관이 없겠지만 노트북의 경우는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최고 성능보다는 균형 잡힌이나 최고의 전원 효율성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는 게 배터리 소모량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앞서 에너지 권장 사항에 나왔던 화면 절전인데요. 에너지 권장 사항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 있는 화면 및 절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시간을 지정해서 그 시간이 경과하면 화면을 끌 수 있고요. 또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컴퓨터 자체를 절전 상태로 전환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 패턴에 맞춰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잠깐씩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 다시 컴퓨터 앞에 앉은 다음 로그인을 다시 또 해야 되고 귀찮은 경우에는 절전 시간을 어느 정도 길게 잡아주시면 바로바로 컴퓨터에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 작업 패턴에 맞춰서 전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전원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신다면 아이비구육 쇼핑몰의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시작하세요. 영상 좌측 하단 제품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에서 관련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들어가시면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100가지 활용법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각 회차마다 자세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전체 강좌를 mp4 파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기기와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간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오픈을 기념한 30% 할인 이벤트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컴퓨터 마스터에 도전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